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이 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죠. 무려 20년간 시누이 집에서 식모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가족이었기에 속에 담아두고 끙끙거리며 이제까지 싫은 내색도 한 번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고 그게 왜 지옥이었는지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집중해 주시고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작 4살 위인 시누이가 집안의 가장처럼 남편을 키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서로가 전부였고 가족이라고는 둘밖에 없었으니 두 사람의 사이는 무척이나 좋은 편이었고요. 어려운 환경에도 바르게 잘 자란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상견례에서 저희 부모님 얼굴을 대면하고 자리가 파한 뒤 시누이가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여자를 사서 결혼을 해? 네? 혹시 지금 저희 부모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올케 얼굴색이 유난히 까맣다는 생각을 했는데 설마 했어. 근데 이런 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난 상상도 못했어. 필리핀 사람이라니.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말은 안 하고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견례를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지. 남의 나라 가정교육으로 배워서 그런진 몰라도 이거 우리 집안 무시하는 행동이야. 알아? 그게 왜 무시하는 건지 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상견례 전에 인종, 국적 이런 걸 말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냥 사람을 보고 인사하고 결혼 준비 알리는 게 상견례죠. 미국이나 유럽이면 내가 이런 말 하겠어? 필리핀이잖아, 필리핀. 필리핀이 뭐 어때서요? 우리 재영이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아이도 올케처럼 얼굴색이 그럴 거 아니야. 애가 재영이 닮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 피가 계속 대를 이어서 나올 텐데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긴 했어도 여자 사와서까지 결혼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옛날 시골에나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네. 아우 소름. 그 말을 듣는데 당황스러움은 잠시였고 순간 화가 먼저 났죠. 지금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아버지 출장 갔다가 어머니 만났고 2년이나 연애하고 결혼하셨어요. 어머님 필리핀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집안도 나쁘지 않게 사는 편이시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인종차별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거야말로 저희 집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지금 누구 앞이라고. 나 우리 집 가장이고 재영이 내가 키운 거랑 다름없어. 시누이가 아니라 시어머니급으로 대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내 앞에서 날 가르치려고 들어? 가르칠 생각 없고요. 저희 집안 문제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면 저 결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인종차별하는 그런 집에 굳이 시집가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저는 남편과 결혼이 그리 절실하진 않았습니다. 제 얼굴색이 까맣다 뭐다 하기 전에 남편이라고 그렇게 빼어난 얼굴도 아니었거든요. 일단 저보다 더 까만 편의 피부는 오래된 가죽처럼 늘어진 피부를 가지고 있었죠. 무엇보다 눈이 너무 커다란 편이어서 놀란 표정을 할 때는 눈알이 빠져나올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오로지 성격과 저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 선택했던 결혼이었기에 딱히 미련도 없었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누이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제게 사과를 해야 했죠. 미안해 올케. 우리 재영이가 나한텐 너무 아깝고 귀하게 키운 동생이라서 그땐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뭐라도 트집을 잡으려고 던진 말이었고 진심은 아니었어.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주면 좋겠네. 앞으로 그런 말 절대 안 할게. 정말이세요? 약속해. 내가 생각해도 그때 내 발언은 나빴다고 봐. 진짜 미안. 정말 미안해. 이때 남편이 끼어들어 설명을 이어가더군요.
누나가 반성 엄청 했어. 그때 실수는 했지만 이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우리 누나 인종차별 절대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말이지. 백인보다 흑인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른 유색 인종 비하하는 거 보면 발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땐 내 일이라서 더 그렇게 말한 거야. 진짜야. 자기도 알잖아. 나랑 누나랑 둘이서만 큰 거. 부모님도 없이 참석한 상견례라 생각도 많았을 거고, 모르긴 몰라도 피해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시는데. 고마워. 대신 내가 자기한테 2배, 아니 3배로 잘할게.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을 풀었고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실제로 시누이도 그 뒤로는 그런 말을 전혀 꺼내지 않았고요. 혼자 힘으로 식당 운영하면서 동생을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었고 성격도 거친 편이라 솔직히 시집살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 건 남편이었죠. 하루는 비에 쫄딱 젖어서 퇴근을 한 남편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 차 안 타고 갔어? 차 안에 우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쫄딱 비를 맞았어? 그럴 일이 있었어. 아니 여기 203호 말이야. 어제 아침에 차 빼려고 하는데 10분을 넘게 안 나와서 내가 지각을 했단 말이야. 알지? 그 개념 없는 차주 말이야. 얼굴 볼 때마다 한 대 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해서 죽을 것 같아. 아, 그 사람이 또 그랬어? 매번 그래, 매번. 백수 새끼인지 어디 쳐 나가지도 않으면서 자동차로 통행을 왜 막아? 내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어. 미친놈한텐 매가 약이거든. 당시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주차난으로 늘 아침부터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3호는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하거나 중립을 걸어놓지 않은 상태로 이중주차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았죠. 해서 남편은 늘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오늘 아예 차를 가져가지 못했나 해서 부드럽게 물었죠. 그래서 오늘은 아예 차를 못 가져간 거야? 내가 관리해주는 분한테 이야기해볼까? 아니야. 내가 그놈 골탕 좀 먹이려고 일부러 그 집 차를 완전히 막아버렸거든. 두고 봐. 내가 그 인간 이 아파트에서 쫓아내고 말 테니까. 아주 피해 복수를 해주지. 뭐? 여보 그러다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절대. 내가 다 수가 있어. 그런 놈들 한두 번 상대한 게 아니거든. 당신도 나만 믿어.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제발로 우리처럼 좋은 이웃을 차버린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 그런 인간들은 좀 당해봐야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불쾌한 마음에 한두 번 저러고 말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경비원 아저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죠. 누군가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차에 껌을 붙이거나 차를 긁고 타이어에 못을 박기도 했다고요. 저는 순간 우리 남편을 의심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저희 집까지 쓰레기가 범벅이 되어 있어서 골치를 썩어야 했죠. 당신 차는 괜찮아? 다른 집은 자동차 유리가 깨지기도 했는데 우리 집에도 오늘 누가 낙서를 하고 간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건진 몰라도 진짜 무서워 죽겠네. 아, 그래? 하긴 오늘 내 차에 누가 껌 붙이고 갔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고생 좀 했지. 정말? 진짜 경찰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경찰이야. 경비 아저씨 있잖아. 경비 아저씨가 그런 일을 왜 해? 가뜩이나 자리에도 거의 없는데. 일단 제가 살았던 당시 아파트는 요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에 경비 아저씨 하면 떠오르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저 관리원에 불과했거든요. 가끔 와서 주변을 살피고 세입자도 받는 그런 관리원 말이죠. 말이 경비원이지 하는 일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겁니다. 또한 지금처럼 CCTV나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이야기를 잘 풀어야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빨래를 널다가 보고 말았던 겁니다. 제 남편이 다른 집 차에 뭔가를 붙이는 장면을 말이죠.
바로 차를 타고 출발해버려서 말을 하진 못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다른 집 현관에 음식물 쓰레기가 도배돼 있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 집에서 먹다가 남긴 음식이라는 걸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걸 알고도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같이 치워주는 것만 해야 했고요. 그런 끔찍한 짓을 믿었던 남편이 했다는 걸 깨닫고 어찌나 손이 덜덜 떨리던지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죠. 얼마 뒤 퇴근한 남편에게 저는 따졌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 괴롭힌 사람인 거 맞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도 당했는데. 거짓말 그만해. 오늘 새벽에 당신 출근할 때 다른 자동차 기웃거리는 거 다 봤어. 아니 그거야 다른 집에 누군가 무슨 짓을 했나 해서 본 거고. 솔직히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왜 생사람을 잡아. 나도 피해자인데. 피해? 그럼 오늘 우리 윗집에 현관 앞에 뿌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뭔데? 왜 우리 집에서 먹다가 남긴 수박이 거기 뿌려져 있는 거냐고? 내가 직접 자르고 모양을 낸 건데 음식물이라고 해서 구분 못할 줄 알아? 똑바로 말해. 아니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남편은 허공을 한번 봤다가 땅을 봤다가 잠깐 고민하는가 싶더니 이내 털어놓더군요. 그래 나야. 내가 그랬어. 근데 나도 다 이유가 있어. 그냥 그랬던 거 아니라고. 진짜 당신이었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주차 때문에 매번 날 괴롭혔고 윗집은 층간 소음 내고 시끄럽게 하잖아. 그래서 그랬어.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여기서 사는데 왜 불편함을 느껴야 해? 그 새끼들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고. 난 그냥 겁만 준 거야. 그게 전부라고. 그럼 우리 집은 왜 그렇게 했는데? 의심받을까봐. 경비원 아저씨 왔다 갔다며 그래서 했어. 무작위로 해야 안 걸리지.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하지만 솔직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내가 불편하면 그 새끼들도 감수해야 될 부분 아니야? 여보 이거 범죄야. 이러다 진짜 걸리면 우리가 쫓겨나. 제 말에 남편은 실실 쪼개더군요. 절대 안 걸려.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걸려? 그리고 203호 이사 간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다 엇보인 거지. 내가 이 아파트를 미친놈에게서 지킨 거라니까. 앞으로 아침에 주차 문제로 골치를 썩을 일은 더더욱 없을 거고. 솔직히 잘 됐지? 나 잘한 거 맞잖아. 여보. 알았어. 이제 안 하면 되잖아. 나도 목적 잃었으니까 할 필요도 없고. 됐지? 남편은 꼬여도 단단히 꼬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정당한 복수라고만 하더군요. 심지어 회사에서 자신에게 업무를 떠넘긴 사람에게 일부러 음료수를 쏟거나 스테이플러를 풀어서 손가락을 다치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기도 했죠. 그 인간은 복수의 화신이었던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도 본인의 감정이 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복을 해야 풀리는 그런 성격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걸 저희 아이에게도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동네 놀이터에서 무릎이 까져서 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그러더군요. 우진아, 너도 그냥 밀어. 그 친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뒤에서 밀어버리라고. 정글짐이나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방심할 때 밀어버려. 알았어? 밀어? 왜? 그래도 친구인데. 친구가 널 다치게 했잖아. 우리 우진이 무릎 까져서 아야 했잖아. 많이 아팠지? 아팠어. 피도 났어. 그러니까 너도 그걸 돌려주는 거야. 바보처럼 당하고 있으면 또 그런 짓 할 수도 있다니까? 친구한테 우진이 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줘야 해. 아빠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먼저 울어. 울면 상황 끝나.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저는 듣다가 놀라서 그 사이를 끼어들며 소리를 쳤죠. 당신 지금 우진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실수로 놀다 다친 걸 가지고 복수를 하라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애한테 그런 걸 말하는 부모가 어딨어? 그럼 내 아들은 당하고 살아? 그리고 내 아들 무릎이 까져서 마음이 아프니까 이러는 거지. 무엇보다 복수가 뭐 어때서? 손해 안 보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당하게 응징하는 거잖아. 정당? 미쳤어? 그게 왜 정당이야?
걔는 실수로 그랬지만 당신은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실수인지 아닌지 당신이 알아? 머리통 열어서 확인해봤어? 요즘 애새끼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걔들도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르지. 어린애들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편견 아니야? 여보, 어린애야.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걸 돌려주라고 그래? 도대체 당신 성격 왜 이래? 무슨 피해의식 있어? 해도 적당히 해야지. 더구나 애한테 그런 걸 왜 가르쳐? 피해의식? 왜 말을 그렇게 해? 권선징악이야. 우린 피해자라고. 나도 정당하게 응징했던 거고 우리 아들도 피해를 입었으니 가르쳐주는 게 왜 나빠? 정말 말이 안 통한다.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뭘? 당신이야말로 착한 척하지 마. 결국 나 때문에 편안하게 이 집에서 사는 거잖아. 내가 층간소음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서 윗집도 쫓아내버렸고 주차장에서 골치 아픈 인간도 치워버렸고 뭐가 문제야?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일 아닌가? 그런 행동, 당신 생각 다 정상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행동하고 난 뒤에 당신 취해. 너무 취해서 쪽팔릴 정도야. 응징이고 복수고 말만 그렇지 결국 당신도 그런 짓이 나쁘다는 걸 잘 아니까 뒤에서 몰래 하는 거잖아. 그래놓고 정당? 뭐가 정당해? 우린 이런 비슷한 일로 아주 많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이 늘 같았다는 게 문제였죠. 남편은 자신은 끝까지 정당하다고 우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죠. 저는 둘째로 치더라도 저희 아이까지 남편처럼 크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제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됐어요. 복수의 화신이라는 이름답게 보복 운전 중에 사망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있어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죠. 가뜩이나 장례 준비에 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장례식에 피해자 가족들이 몰려와 난동을 피웠었습니다. 그때 저를 대신해서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시누이였고요. 죽은 남편의 장례 비용을 포함해서 피해 당사자들과 합의까지 모두 시누이가 해준 겁니다. 걱정 마. 천천히 갚아. 이럴 때 가족이 돕는 거 아니겠어? 형님, 감사해요. 정말 반드시 갚을게요. 그래. 혹시나 다른 급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내가 이제 올케 유일한 가족 아니겠어? 우진이도 내가 많이 돌봐줄 테니까. 알지? 내가 우진이 특별히 아끼는 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잃은 슬픔도 추스리지 못했으면서 저를 위해 나서준 게 너무나 감사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남편 죽고 반년 뒤에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수술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었는데 그것마저도 흔쾌히 빌려주셨던 겁니다. 또 직장을 잡기 전에 생활비며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까지도 말이죠. 저는 꼭 갚겠다고 다짐을 했고 얼마 안 가서 저는 김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달이 적게는 50, 많게는 100만 원씩 갚아나갔죠. 차근차근 잘 갚았다면 5년이면 다 갚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올케, 이번 달엔 왜 40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다 갚을 거야? 내가 재영이 죽고 쓴 돈이 얼만데 가족끼리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 싫어 말은 안 했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암이 재발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달 만이라도 조금만 보태려고 하다 보니 이번 달엔 돈이 좀 부족했어요. 제가 다음 달에 액수 늘려서 보내드릴게요.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내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 이건가? 어이가 없네. 정말 면목 없어요. 하지만 약속드려요. 이제까지 미룬 적은 없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됐고 나도 치사하게 계속 말하기 싫다. 돈 빌릴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 받는 거라더니 그 말이 딱이네. 차라리 우리 집에서 일 좀 해. 네? 일이요? 무슨 일이요? 식모 그거 하라고. 내가 하루 일당으로 쳐줄 테니까 나한테 빌린 돈에서 차감하면 되잖아.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영이 생각해서 빌려준 돈인데 짜잘하게 돈 받아서 언제 다 갚을 거야? 그러지 말고 퇴근하고 우리 집에서 일해 일. 하지만 제 아들도 아직 어리고 봐줘야 하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더니 우진이 나도 봐줬어. 그때 내가 돈 받았니? 빌릴 때는 반드시 갚겠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더니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한다고? 내가 우진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와서 일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많은 걸 바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 좀 해주는 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 고작 몇 시간인데 아니야? 알겠어요 형님. 그럼 그렇게라도 할게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튕기기는. 생각해보니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어? 내가 몇 마디 했다고 바로 파혼하겠다고 그럴 때부터 양심이 없는 건 알았어. 앞으로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때까지는 저도 진심으로 신우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 힘들 때 유일하게 도움을 준 사람인데 제 사정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정부 일을 시작하는 첫날 확실하게 알게 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그 속담이 바로 남편과 신우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요. 보복, 응징, 복수 그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남편이 누구에게 그걸 배웠는지 알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더럽힌 흔적은 물론이고 먹고 사용하지 않은 그릇들이 모두 싱크대에 들어있더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말을 뺀 5일 내내 일을 하면서 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달째 되는 날에 제가 신우이에게 말을 했죠. 저 형님, 하루에 저 많은 그릇을 쓰는 것도 아닐 텐데 지금 계속 나와 있어서요. 제가 분명 잘 닦아서 넣어뒀는데 또 다음 날이면 싱크대에 있어서. 그게 왜? 혹시 일부러 꺼내셔서 설거지 많이 시키는 건 아닌지. 맞아. 근데 일부러는 아니야. 내가 잔소리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짓. 설거지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다시 꺼내놨다는 생각은 안 해? 똑바로 했으면 2번, 3번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 나도 힘들어.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니까. 올케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닦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내놓은 거야. 원래 남의 돈 버는 거 힘든 거 몰랐니? 아, 죄송해요. 그런 줄 몰랐네요, 형님. 돈을 빌려갈 땐 고맙다, 꼭 갚겠다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줘도 일을 설렁설렁하고 싶어서 트집 잡는 것 같은데 나 열받게 하지 마. 난 나 건드리는 건 2배, 3배로 갚는 그런 사람이니까. 입 다물고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알았니? 네. 아, 내일 우리 남편 오니까 3일간 일 안 해도 돼. 그러니 오늘 제대로 다 해놓고 가. 반찬도 최소 7가지 만들어 놓고 국이랑 이런 건 기본으로 만들어 놔. 그리고 올케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면 다시 꺼내놓진 않을게. 대신 제대로 설거지 청소 안 한 날은 돈 안 까줄 테니 그렇게 알고. 그니까 확실하게 하라고. 솔직히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 등원 준비하고 출근하는 길에 아이를 데려다 준 뒤 공장에서 일해야 했죠. 또 퇴근과 동시에 아이를 데리고 신우이 집으로 가서 집안일을 다 하고 늦은 시간이라 잠에 든 아이를 업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나마 쉴 수 있는 날은 주말 이틀과 아주버니가 돌아오는 날이 전부였고요. 아주버니가 하는 일은 출애라 기사라고 아주 커다란 트럭을 몰고 전국을 다니는 일이라서 자주 집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6년을 일을 하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그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걸리게 됐죠. 처남댁이 왜 여기서 설거지를... 그게... 그냥 잠깐 돕는 거죠. 도와요? 뭘요? 누구? 뭐 제 안사람이요? 그게 저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그럼 쉬세요? 신우이가 그걸 숨기려는 것 같아서 대충 얼버무렸지만 역시나 다음날 제게 성질을 내더군요. 올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대충 잘 이야기했으면 됐잖아. 왜 일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혹시 나한테 일부러 그런 거야? 들키려고 일부러 그랬냐고? 제가 왜 형님한테 일부러 그래요? 그럼 그냥 내가 식당 일 때문에 힘들어 보여서 일부러 일을 좀 도왔다.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 거니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 속 편하게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잖아. 내 남편 보고 하얗게 질려선 서둘러서 나가버리면 그 뒷수습은 어쩌라고? 그런 행동 자체가 내가 억지로 일 시킨 것처럼 만들었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라 온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아니, 눈치가 없어? 그리고 막말로 지금 내가 돈 받는 입장 아니야? 내 돈 받겠다고 그러는 건데 왜 내가 이런 눈치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 이 정도는 돈 갚는 사람이 알아서 기어야지. 도대체 올케가 하는 일이 뭐야?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겠니? 넌 뭐든 참 쉽다. 난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연애 시작도 전부터 내 동생 밀어내고 싫다고 차고 심지어 파혼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별로였다고.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아니? 너 내 동생 사고 나기 전날에도 싸웠잖아. 이혼 소리 운운하면서.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 내 동생한테 그딴 식으로 대했던 거 맞지? 그 충격으로 재영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랑 애초에 끝냈으면 내 동생 아직도 잘 살아 있었을걸? 내 동생 그늘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주제에 어쩜 이렇게까지 뻔뻔한지 모르겠네. 형님은 지금 제 남편이 저 때문에 죽었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니니? 올케 네가 그 아이 신경을 거슬리게 했으니까 그런 보복운전이나 했겠지. 남편이랑 애초에 싸웠던 것 자체가 그런 성격 때문이었어요. 형님도 싸운 거 들으셨다면 아시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서 보복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고요. 착한 척 위선 떤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거네. 죽은 사람이라고 내 앞에서 감히 비난을 해? 내 동생이 뭐 어때서? 보복하는 게 왜 나쁜데?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건 누구나 해. 올케는 안 그런 줄 알아? 내 동생이 더 많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파혼 들먹이고 이혼 들먹인 것도 보복이야. 너 마음대로 사람 조종하려고 사람 마음을 잡고 협박하는 건 착한 짓이니? 저는 조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제 아이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형님도 형님 아이한테 응징하고 보복하려고 가르치진 않으실 거잖아요. 스스로도 그런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아이 없다고 지금 나 무시해? 내가 그나마 사람 대접해줬더니 이제 날 가르치려고 들고? 진짜 웃기지도 않네. 토종 한국인도 아니고 교육 운운하고 인상 운운하고 잡종 주제에 어디서 감히 한국인인 척 구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죠. 잡종이요? 그래, 잡종. 내가 틀린 말 했니?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똥개처럼 이것저것 섞인 그런 잡종 말이야. 가뜩이나 요즘에 건강보험료도 오르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희 엄마처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병원 다니고 암 치료하는 인간들 때문이더라고. 국제결혼? 말이 좋지. 국격 떨어지게 어디서 그런 거지 같은 나라에서 데리고 와서는. 그런 기생충 거머리들은 다 쫓아내버려야 하는데. 형님,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거지? 기생충이라니. 부모 없어서 교육 못 받아서 그래. 왜, 불쾌하니? 근데 불쾌해도 돈 다 갚고 그러고 나가. 파혼이나 이혼도 아니고 올케 기분에 따라서 그만둔다 뭐한다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평생 쫓아다닐 거고. 알지?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진 누구보다 잘 알잖아. 어디 한번 인생 피곤하게 만들어줄까? 그러고 싶어? 그럼 저 차라리 일을 더해서 돈을 갚을게요. 이전처럼 다달이 돈 드린다고요. 저는 이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웃기네. 내가 돈 빌려줄 때 조건 달았니? 너 받을 때 너 편하라고 현금으로 계좌 이체해줬어. 그럼 내가 받을 땐 내 마음대로 받는 거지. 무조건 가정부 식모살이로 돈 다 채우고 나가. 하루 3시간 3만 원씩 앞으로 10년은 더 하라고. 어차피 일주일에 많아야 4일 아니야? 그 정도면 할만하지. 이것도 거부하면 내 성격상 올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내 성격 말 안 해도 잘 알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이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 협박을 가볍게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수년간 곁에서 남편을 지켜봤고 시누이가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복의 정도가 1부터 10까지라면 남편은 6 정도에 해당하는 반면 시누이는 9, 아니 10에 가까웠죠. 일감을 일부러 쌓아두거나 혹은 제게 막말을 하는 수준은 정말 가벼운 거였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급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서 보복을 하더군요. 여기저기 공중전화를 돌아다니면서 가짜로 주문을 하고 단체 예약을 걸기도 했던 겁니다. 또 몇 번이나 민원을 넣어서 결국 폐업까지 시킨 게 신우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길에서 부딪혀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까지 넣은 적도 있었죠. 그야말로 얽히면 안 될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해서 저는 꾹 참고 식모살이를 계속했던 거였고요.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으로 돌아가셨고 아들은 훌쩍 자라서 성인이 됐죠. 세월이 너무나 야속한 게 그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뿐이었는데 그만큼 아들과 함께 있던 시간이 적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만 하는 저와 아들의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기만 하더군요. 오히려 저보다 시누이와 아들의 사이가 더 가까웠고 저는 늘 뒷전이었죠.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아들이 군대에 들어갔을 무렵에 시누이에게 빌린 돈은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딱 2달만 더 나가면 모든 게 끝이었죠. 문제는 시누이도 그걸 알고 있기에 마지막까지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집에 가보니 거실 안쪽에 절인 배추가 엄청 쌓여 있더군요. 오늘부턴 김치 담아, 김치. 생각해보니 김치 공장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식당에 나갈 김치를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 이제까지 내가 너무 손해만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겨우 70포기밖에 안 되는데. 집안일도 하는데 김장까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겨울이라니 70포기는 정말 많은 거죠. 집안일 하지 말고 김치만 담아. 내가 재료를 사라고 했어? 아님 배추를 이고 지고 싸고 오라고 했어? 다 준비해놨는데 뭐가 힘들다고. 어차피 올케 늘 하는 일이 김치 담는 거 아니야? 그 공장에서 배운 것들 여기다가 적용해서 만들라 이 말이야. 그간 그 집에서 일하면서도 단 한 번을 김장하는 꼴을 못 봤는데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참으면서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드리죠. 이가 갈릴 정도로 짜증이 치솟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3일에 한 번, 그리고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 김장을 시키더군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운영하는 그 식당에서 김치를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초반에는 반찬으로 내놓다가 반응이 좋으니 김치 판매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써서 박아놓고 모든 재료에 국산을 쓴다면서 비싸게 받아먹고 있더군요. 당연히 저는 판매 사실을 알게 된 날에 말했습니다. 형님, 저 못하겠어요. 이만하면 정산도 끝난 것 같으니까 일 그만둘게요. 뭐? 저 김치는 어쩌고? 그리고 아직 한 달 남았어. 근데 뭘 그만둬? 누구 맘대로? 이미 제가 만든 김치를 수익 보셨잖아요. 그만하면 저도 충분히 돈 다 갚았다고 봐요. 기가 차서. 그건 내가 판매 수완이 좋았던 거지. 만들어서 안 팔리면 다 내 손해거든? 손해 났으면 올케가 대신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거기에 지분을 드밀어? 미쳤니? 손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배추를 사오신 거 아닌가요? 저요, 더는 못하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편 사고로 합의금 물어준 거, 제 어머니 수술비, 몇 달 생활비까지 이렇게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다 갚았다고요. 그동안 고마웠지만 다신 보지 말죠. 허! 이런 버르장머리하고는.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필리핀은 가정교육을 그딴 식으로 가르쳐? 손윗 사람한테 다신 보지 말자! 시누이는 그 말과 동시에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를 밀었는데 배추가 쌓여있는 곳으로 떠밀려서 쓰러졌죠.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제 아들이 군복을 입고 들어오더군요. 제게 말도 하지 않고 제대를 했던 겁니다. 아마도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라 시누이 집으로 바로 들어온 것 같았죠. 실제로 시누이는 저에겐 막대하긴 했지만 제 아들 우진이에게는 무척이나 각별했어요. 해서 제 아들도 시누이를 많이 따랐고 어릴 때부터 오가던 곳이었으니 자연스럽게 방문 횟수도 많았던 겁니다.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혼란스러운 듯 서 있더군요. 엄마 뭐야? 고모랑 무슨 일 있어? 제가 말하려고 하자 신우이는 끼어들어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우진이 넌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무슨 말이야 고모.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믿으라는 거야? 엄마 뺨이 저렇게 부어오르는데? 설마 고모가 엄마 때린 거야? 아, 그래. 아, 근데 나도 억울해. 아, 솔직히 이번엔 옳게 맞을만 했어. 아까 얼마나 버릇없게 굴던지. 너희 아빠 죽고 나한테서 뜯어간 돈을 이제 와서 안 주겠다고 하잖아. 고모가 내 동생이 남기고 간 너 때문에 지금까지 꾹꾹 누르면 참고 살았는데 정말 서러워서 나도 모르게 딱 한 대 때렸어. 나랑 인연 끊겠다는데 이참에 잘 됐어. 너도 고모랑 살자, 어? 너도 네 엄마랑 사이 안 좋잖아. 내가 내 동생 아들이니까 너 하나는 책임 못 지겠니? 고모한테 와. 나더러 고모랑 살라고? 아, 그래. 원하면 입양도 할 수 있어. 성인 입양 가능하다는 건 너 아는지 모르겠네. 입양? 너도 내 남편 하는 일 배우고 싶다며? 출애라 그거 아무나 못해? 자격증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 돈을 많이 버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서 하는 일인 거 알지? 우리 남편이 너한테 물려주고 그럼 너도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잖니. 현실적으로 저런 김치 공장 다니는 엄마보단 나처럼 돈 잘 버는 남편에 잘 나가는 식당 가진 고모가 나은 거고. 너도 미래를 생각하면 저런 잡종 어미보다는 나 같은 고모가 훨씬 좋다는 거 알아야 해. 너 나중에 결혼할 때도 저런 피부색 가진 여자가 엄마라는 게 좀 그렇지 않겠니? 저는 너무 놀라서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들을 뭐요? 입양이라뇨? 왜, 놀랐니? 그러게 적당히 나댔어야지.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말이 딱 이거지. 올케가 내 동생한테 파혼하자 운운하고 이혼하자고 협박할 때부터 내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 재영이 아들이라도 내 편으로 완전히 만들겠다고. 그래서 내가 우진이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몰랐지? 어때? 눈앞에서 아들 빼앗긴 심정이? 이게 내 진짜 복수야, 알았니? 형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말했잖아, 너 처음부터 꼴 보기 싫었다고. 나가, 내 집에서. 나도 너 같은 올케는 필요 없으니까 우진이 두고 꺼지라고. 이 더러운 잡종 똥개야.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의 눈빛이 묘하게 바뀌더군요. 순간 아들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은 뒤에 뺨을 때렸고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꽉 깨물라면서 한 대를 더 때렸죠.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고 몇 번 흔들다가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충격을 받은 신우이는 소리를 꽥 질렀죠. 나 이명이 들려.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 미친놈. 우진이 너 지금 고모한테 무슨 짓이야? 안 들려, 고모? 그럼 반대편도 때려줄까? 뭐라고? 너 미쳤니? 잘 들리는 모양이네. 그럼 딱 한 번만 말할 테니 똑바로 들어. 내 눈앞에서 엄마가 저렇게 맞았는데 안 미칠 아들 있어? 잡종? 똥개? 지금까지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입을 놀린 거야? 미친 건 고모지. 감히 내 앞에서 엄마를 무시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신고할 거고 너 깜빵에 쳐넣을 거야.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난 한 대 맞으면 2배, 3배로 돌려주는 년이야. 나 잘못 건드렸다 이거고. 아들이 그 말에 픽 하고 웃었습니다. 고모 성격이 그따위인데 아직 살아있는 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줬기 때문이야.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피해의식에 쩔은 미친년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배려를 해줬으니까 이 땅에서 숨쉬고 산소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러다가 진짜 미친놈이랑 만나면 그땐 이승이랑 빠이빠이 한다는 생각을 했어야지. 나 같은 놈. 뭐라고? 복수는 고모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혹시 고모 남자 있는 거 고모부가 알아? 난 아는데. 아주 잘 알지. 출애라 타고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러니까 고모는 그것도 불만이었을 거야. 나름 합리화한다고 생각하고 바람도 피웠을 거고. 우진이의 말에 신우이는 하얗게 질려서 대꾸하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래.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내가 왜 이제까지 허투루 고모 집을 들락거렸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 뭐 어릴 때는 몰랐지.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바쁘게 살까? 잠도 못 자고 매번 힘들어하면서도 왜 이렇게 이 집에서 일을 하는 걸까? 그러다 사춘기 왔을 땐 엄마가 싫었어.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나고 열받았지. 근데 성인 되니까 고모랑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거야. 엄마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아들의 말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시누이가 자신과 살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아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돈에 미쳐서 아들을 내팽개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오해도 했고 저와 사이가 틀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했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점차 시누이와 더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겁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빌미 삼아 제게 식모살이를 시켰다는 걸 말이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아들도 참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그날 제가 맞은 걸 보고 완전히 마음을 돌린 거였던 겁니다. 아들은 그 설명을 하는 동시에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시누이는 악을 쓰면서 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증거 있어? 증거도 없는 주제에 무슨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그냥 너흰 돈에 미친 그런 인간들일 뿐이야. 누가 그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니? 어? 그래 고모, 증거 없어. 근데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복수는 할 수 있지. 우리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20년간 괴롭히는 고모도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잘못한 게 있든 없든 복수는 해도 되는 거라고 가르친 게 고모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당해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절 데리고 나왔고 흥분한 아들을 저는 달랬죠. 아들, 그냥 내버려 두자. 너 설마 진짜 복수라도 하려는 거 아니지? 할 거야. 우진아, 왜 그래? 너까지? 걱정 마. 난 아빠랑 고모처럼은 안 해. 치사하게 뒤에서 몰래 그런 짓 안 한다고. 근데 엄마도 당하고만 살지 마. 그런 사람들한텐 더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 하지만 우진아. 엄마, 날 믿어봐. 이제까지 엄마 방법으로 열심히 잘해왔잖아. 근데 지금 상황을 봐. 저 사람들은 말도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거 아니야? 일 그만두면 끝날까? 아니, 오히려 그걸로 더 트집 잡고 괴롭힐 인간이었어. 엄마가 뭘 걱정하는지 알지만 나 아빠랑 엄마 반반 닮았어. 그러니까 진짜 정당하게 응징할게. 저는 아들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남편과 살아오면서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빠져 있었기에 저는 늘 참고 당하는 사람이 되었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와 타협하면서 오랜 시간을 버텼고요. 하지만 아들의 말처럼 나아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치사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제 아들까지 빼앗으려고 했다는 게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아들은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누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간 시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짓까지 고스란히 돌려줬죠. 민원을 넣어서 조사를 받게 했고 그간 국산 재료를 써서 만든다는 반찬들이 모두 중국산이라는 것까지 들키게 됐습니다. 또한 위생 상태 역시 좋지 않았는지 영업정지까지 당했죠. 그러다가 정지가 풀리면 또다시 신고하고 벌금 물고 또다시 신고하고 다시 영업정지를 시켰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결국 증거를 잡아낼 수 있었죠. 제 아들이 밀착 감시를 하니 만나러 가지 못해서 답답해진 불륜 상대가 시누이를 집까지 찾아오면서 들킨 겁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시누이가 아들과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미쳤나봐 옳게. 근데 알잖아. 내가 동생 재영이랑 얼마나 각별했는지. 걔가 죽으니까 너무 서럽고 누구라도 미워하고 싶어서. 내가 잘못했어. 100번 1000번이고 빌게.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줘. 내 남편이 알면 나 진짜 죽어. 그 전부터 제가 싫었던 거라면서요. 남편 죽기 전부터. 우리 엄마 필리핀 사람이라는 걸로 시비 걸었을 때 제가 파혼하자고 했던 것 때문에 이제까지 괴롭히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남편이 죽은 것 때문이라고요? 아니잖아요. 겸사겸사 그랬던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실수였어.
쓰지도 않은 이불이며 설거지 다 꺼내놓고 절 매일 괴롭히셨으면서 믿어달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세금이나 갉아먹는 기생충이라고 해놓고 실수라고요? 옳기는 이런 성격 아니잖아. 복수 뭐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대로 이혼까지 당하고 혼자 살게 되면 옳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빌게. 내가 무릎도 꿇었잖아. 제가 말을 안 하고 한숨을 쉬자 아들이 끼어들었죠. 여기서 이래요. 우리 집안 식모 그거 하시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엔 복수죠. 뭐? 지금 나한테 그러라는 거야? 차라리 돈으로 줄게, 돈. 싫은데요. 우리 엄마가 당한 만큼 딱 그만큼 견디면 넘어간다고요. 오늘부터 하세요. 안 그럼 식당 문도 영원히 못 열게 할 거고 이제까지 고모가 다른 사람한테 했던 짓 다른 것도 하나하나 돌려받게 복수할 테니까. 어때요? 그럴까요? 난 좋아요. 왜냐면 난 어리고 젊고 에너지도 넘치고 지금 복학할 것도 아니라 시간도 널널해서. 대신 말 안 해요. 고모부한테 말하고 그런 치사한 짓 안 한다고 약속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우진이 너 진짜... 신우이는 반박하지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자 우진이가 웃으며 말했죠. 엄마, 청소할 거 그릇이랑 빨래랑 싹 다 끄집어내. 내가 커튼 뜯을 테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우진이가 다 생각이 있겠거니 하고 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제가 서러웠던 만큼 그걸 지켜봤던 아들의 마음도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신우이는 저희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아들은 신우이에게 저희 집안일을 모두 맡겼죠. 마침내 주말이 되었을 때 모처럼 아들은 기분 좋은 얼굴로 제게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신우이 집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화가 잔뜩 난 아주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신우이는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요. 저는 귓속말로 아들에게 물었죠. 너 설마 말한 거야? 그래도 말은 안 한다고 했잖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말은 안 했어. 난 적어도 치사하게 고모처럼은 안 하거든. 뭐?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내가 사진이랑 녹음한 건 전송했어. 어쨌든 말은 안 한 건 사실 아니야? 알고 보니 신우이는 무려 7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에 재료를 납품해주는 업체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맺어왔던 거죠. 상대 남자도 유부남이라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함께 보냈다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힘들고 외로워서 그랬어. 진짜야. 나 이제 그 사람이랑 안 만날게. 이제 앞으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테니까 이혼만은... 내가 벌어온 돈으로 그 놈이랑 살림 차리고 7년이나 살았으면서 외롭다고? 설마 그 지긋지긋한 복순이 뭐니 나한테도 적용한 거냐?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 보복이니 뭐니 시비 걸고 다닐 때도 난 이해하려고 했어.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 없이 살아서 독해졌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근데 바람으로 이번엔 나한테 복수한 거야? 아니야. 올케 때문이야. 올케는 내 동생이랑 그렇게 짧게 만났는데도 아들도 낳고 잘 사는데 난 결혼도 일찍 하고 그랬는데 애 하나 없는 게 서럽기도 하고. 당신은 언제나 남 탓이구나. 나 저번에도 그냥 넘어갔어. 몇 년 전에 처남댁이 우리 집에 와서 살림하고 반찬 만들었다는 거 알았을 때 그때 당신이랑 끝냈어야 했어. 나한텐 감쪽같이 속이고 살림 잘하고 있는 척 알뜰한 척 굴었던 게 소름이 끼쳤지만 그래도 참았다고. 여보, 그건 나한테 돈 빌려가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내 돈이지. 애초에 그 돈 내가 준 거야. 당신 체면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내가 병신 같아? 어디서 누구한테 돈을 받아? 설마 너 그때 내가 처남댁한테 따로 돈 주라는 거 줬니? 안 줬구나. 여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알고 보니 20년 전에 제 남편이 인피사고를 내고 죽었을 때 준 돈도 제 어머니 병원비도 모두 아주버님이 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 한 번 하지 않고 모두 자신이 부담했던 척을 했고 제게 돈을 갚으라고 식모살이까지 시킨 거였죠.
뒤늦게 아주버님이 상황을 인지했지만 잘못을 빌면서 자신의 체면을 봐달라고 했답니다. 해서 그때는 이혼까진 가지 않았고 제게 미안해서 돈을 따로 챙겨줬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것은 모두 시누이가 다 썼던 거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로 남자용품을 결제한 내역, 돈을 빼돌린 정황까지 모두 드러나는 바람에 시누이는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났고요. 그나마 운영하던 식당이 남긴 했지만 그마저도 동네 장사라 불륜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폐업을 하게 됐죠. 저의 20년간의 식모 생활이 그렇게 완전히 끝난 겁니다. 끔찍하게도 싫었던 복수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속은 후련하긴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복수라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것처럼 목적에 쓰이는 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적절한 경우에 복수도 적당한 목적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무엇보다 저와 아들의 사이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가까워져서 좋기도 하네요. 또한 그 일 때문에 좋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꿈이 생겼다는 거였죠. 얼마 전에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형사가 될까봐. 집착적이고 끈기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면 특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 도우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네. 엄마가 공부하는 거 도울게. 비록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진 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아들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많이 늦었겠지만 절 지켜준 그 아이의 꿈을 함께 응원해 주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제 아들에게 한마디씩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운 글솜씨라 제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두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게 기도할게요.